네, 미국의 CPI 밤에 나왔었죠. 저도 이 지표를 좀 확인하고 자료 좀 기다렸었는데 CPI가 예상치만큼 딱 부합하게 나오면서 안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확산되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모건 스탠리가 국내 최선호주로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기를 선택하면서 삼성전기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 지표부터 확인해 볼까요? 미국의 CPI 지수는요, 7월일 CPI가 컨센서스를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다 컨센서스에 딱 맞게 나왔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전월 대비 헤드라인은 0.1%, 근원은 0.2%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3.4%, 2.5%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3%를 넘어섰다는 건 뭐 연준이 의도하는 것보다는 살짝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동성이 컸던 그런 것들을 빼고 또 주거비라든가 이런 걸 제외했을 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9월 FOMC에서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세분화돼서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주거비의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비는요, 근원 CPI 내에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거비의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요. 그리고 그런 호텔이나 이러한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드컵이 종료가 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거비를 제외하더라도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단순히 주거비 효과가 아니라 기조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 이거를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6월에 0.4%가량 증가했었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1%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한 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휘발유 가격의 낙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란과 그리고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에너지의 하락폭이 둔화가 되었고 이게 물가 상승을 조금은 촉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컸던 이런 에너지나 휘발유의 영향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 물가 지표 보실 때 한번 살펴보시죠. FOMC에 대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우선 동결이 59%, 60% 가까이 됐고요. 인상이 40%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CPI가 발표되기 전에 인상 확률은 50% 절반가량이었는데요. 이게 10%포인트가량 감소했다는 걸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물가가 뜨겁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전에 발표됐던 고용 둔화까지 함께 엮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생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 시장의 시선은 다시금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AI 투자의 핵심은 돈을 끌고 오는 겁니다.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리고 자금 공급자들이 최근에 빚을 내서 투자하고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이겠죠.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 있고요. 공급자 역시나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험도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을 빌릴 때도 돈을 갚을 때도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AI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번에 물가 지표가 안정화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식이 됐고요. 전반적인 우려감이 다 퇴색됐다는 걸 크게 좀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AI 관련된 기업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9월 FOMC고 그리고 9월에 지금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됐을 때 과연 물가나 아니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9월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보자라는 심리들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장의 시선이 다시 AI로 흘러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요. 우리나라 기술주 가운데 최선호 기업을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기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삼성전기를 토픽으로 선정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더 높였습니다. 256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강세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때는 300만 원까지도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늘 150만 원대에서 160만 원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상단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고요. 약세 시나리오가 왔을 때는 13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은 AI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게 된다면 왜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을까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격 상승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판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데 맞춤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사양 기판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ABF의 매출이 2030년까지 5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거고 공급자의 우위 시장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AI 매출 비중이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20%가량 성장한다면 내년에는 31%, 11%포인트가량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도 MLCC나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공급자의 우위에 대한 시장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는 단순한 전자부품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핵심적으로 필요하는 이 핵심주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IB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가에서도 오늘 긍정적인 전망 내놨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서버가 이끌고 있는 가격과 물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목표 주가는 2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지금보다 상방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특히나 가격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MLCC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MLCC 가격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저부가 PC용을 중심으로 10% 가격 상승이 진행됐고요. 지난달에도 채널형 전 제품군을 중심으로 30%가량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나올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와 수급이 점점 더 풀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AI 서버향으로 전반적인 공장이 전환이 되게 된다면 공급 부족 현상은 지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성능 AI 서버용 특히나 초고압,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가 되고 서버형 MLCC 라인으로 전환되게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 MLCC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고 이게 범용 MLCC의 가격 또한 인상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HBM의 공급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범용 D램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 이거를 MLCC와 함께 연동돼서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부분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반도체와 비슷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물량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고성능 AI 서버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기는 현재 10여 개가 넘는 기업들과 함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북미 빅테크 4개사의 캐펙스 증가율이 26년에 82%에서 27년에 35% 추가로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연도 대비 상승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캐펙스의 투자를 훨씬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판 기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고객사들로부터 선수금을 받게 되면은 공장을 더 증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장기 물량을 확보하게 되고 가동률을 안정시키고 수익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큽니다. MLCC도 반도체도 원래는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는데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실적의 가시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긍정적인 성장률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100%가 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P는 MLCC의 가격 상승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장기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점을 유한타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요, 이렇게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증설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를 하는 구간도 있고 늘어나는 구간도 있는데 이 막대기를 보게 된다면 늘어나는 폭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공장 증설을 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베트남과 국내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기판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가 지금 최선호주로 꼽히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삼성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LCC 완제품 그리고 소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까지로 들어 올리면서 전반적인 밸류체인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던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